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코스피는 긍정적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 정도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8% 상승에 코스닥 마이너스 3% 하락을 해줬고 양 시장은 코스피가 양 매수가 8,800억, 코스닥은 양매도 1조 1,000억, 선물시장 상방에 따라 선물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 급락을 해나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48만 주에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유입이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님께서 올려주시는 리포트를 항상 나오면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리포트가 다시 하나 나와줬고 목표가가 조금 많이 조정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할로자인 기존 고객사와 에러 성공으로 특허 리스크 자체는 해결이 되어준 게 맞아요. 그래서 1월 20일 빅파마 GSK에서 에러 성공으로 인해서 특허 리스크 해소를 했고 기존 할로자임 계약사가 신규로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키트루다 SC 계약 세부 조건 공개 및 당사 추정치 변경으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빅파마와 다수 계약 추가로 체결을 하면서 중장기적 실적 선망 가능성을 전망한다. 라는 내용을 엄민용 애널리스트님께서 써주셨고요. 신한투자증권에 계신 애널리스트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비독점 계약 구조의 강점이라고 보자면 뭐 동일 타겟에서 다수의 계약 체결 가능과 근본 A로 성공은 알테오젠의 특허 폐소 및 판매 금지 처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시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GSK는 할로자임과 계약 이력이 있으면 특허 이슈가 알테오젠 SC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신규 파트너로 알테오젠을 선택한 점은 특허 리스크가 매우 낮음을 방증한다. 결국 특허 리스크 자체는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빅파마와의 추가 계약 체결에 유리한 비독점 계약 구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알테오젠은 이미 PD1 타겟 키트루다와 계약 체결을 한 상태에서 GSK의 동일 타겟 약물 젠퍼리와도 계약을 성공을 했고 타깃마다 복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다수의 빅파마와 에로를 논의 중에 있다. 이중항체 ADC 등 추가 공시도 기대를 한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정도 다수의 빅파마와의 에로와 이중항체 ADC 추가 공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라고 적시를 하셔서 적어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쉽지만 명확해진 숫자 머크 이후 에로 구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 주가도 57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미국 머크 측 공개 자료를 통해서 계약 세부 조건을 확인을 가능했고 타깃 비독점 및 초기 계약 특성상 로열티를 2%로 비교적 낮다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측 설명에 따르면 이후 계약의 로열티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 중반 공개된 키트루다 SC 계약 조건이 반영 시 밸리에이션 변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실적 추정 측면으로 불확실성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고 GSK 계약을 통해 특허 리스크도 명확하게 해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지속 전망이라고 좀 적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명확하게 타격을 준 것은 결국 이 로열티율 2% 요게 조금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핵심 문구를 좀 정확하게 해석을 했자면 뭐 after the achievement of all sales based milestones a 2% royalty on net sales is payable to 알테오젠. 모든 판매 기반 마일스톤 총 10억 달러 한도 달성된 후에는 순매출 2% 로열티가 알테오젠에 지급이 된다. 이 문구대로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의 수익 구조는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 이 마일스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트루다 SC가 판매가 되면 매출 목표를 달성을 할 때마다 마일스톤을 받아요. 이 마일스톤 총합이 최대 1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미 미래 매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6.8억 달러, 이제 9,500억을 부채로 계상을 해 두었어요. 즉 이 돈을 판매 실적에 따라 차곡차곡 알테오젠에 들어오게 되고, 이 구간에서는 별도의 로열티보다는 거액의 마일스톤 현금이 좀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계는 로열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억 달러치의 마일스톤을 모두 다 받은 뒤부터는 매출의 2%를 로열티를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특허 만료 시까지 받아요. 2%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2%짜리 계약이라고 폄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마일스톤이 실질 로열티가 이제 1.4조 원이라는 금액은 웬만한 로열티 수입을 압축을 해서 미리 받는 것과 동일한 관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말하는 4에서 5% 효과는 이 거대한 마일스톤 금액을 전체 계약으로 나눠서 환산을 했었을 때 나오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꼬리가 2%, 1조 원이 넘는 돈을 다 챙긴 그 이후에도 매출이 2%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뜻으로 일회성 애로가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서 자체가 뜻하는 바는 10억 달러, 1.4조 원 판매 성과금을 먼저 다 받고 나서 이후에도 매출 2%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2% 로열티 계약보다 훨씬 더 크고 알테오젠에 유리한 구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단순한 그냥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4에서 5%인 줄 알았는데 2%? 뭐야 이거? 라는 그런 심리가 붙어준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결국 먼저 받는 돈이 조 단위가 1.4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먼저 미리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는 그 이후에도 꼬박꼬박 들어온다라는 뜻인데, 시장에서 본 거는 그냥 단순 4~5%에 미달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터졌고, 하방을 가려고 제대로 물량을 던진 하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총 받는 금액의 규모 자체는 냉정하게 봤을 때 4에서 5%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결국 그 받아들이는 금액 자체의 크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4에서 5%가 아니라 2%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 추정치로 때려 박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줘 가지고, 이거를 이 하방 거래량에 과열을 시켜주는 시간과 시기가 좀 필요할 건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추세를 돌려주는 작업이 나와주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알테오젠 또한 마찬가지로 뭐 월봉 구간에서 좀 잘 월봉 21선 언저리 구간까지 왔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 터져줬으면 하방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조정을 보여주냐가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흐름이 나와줬었을 때에는 이제는 현금화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추세가 하방으로 터진 상황에서 언제 추세를 돌릴지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과 같은 분량에서 무작정 들고 간다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투심도 다 죽어버렸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야 코스닥도 저는 재차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에러가 나와주고 난 뒤에도 하방 거래량이 터져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대로 터져줬습니다. 하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하방으로 확정이 됐고,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이 과열 구간을 해소시켜주는 시간이 걸릴 것이냐가 지금부터는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하락을 끝내주는 횡보와 그 과열시켜주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수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혹은 수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할 의지가 없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현금화를 시키시는 게 수익 실현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알테오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예, 저도 알테오젠을 이게 5만 원대부터 촬영을 했었죠. 5만 원대부터 촬영을 했는데, 지금 구간이 5만 원 기준으로도 템베고 가고 지금 37만 원으로 떨어진 부분이에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만 보자면 사실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숫자로 봤었을 때 돈 먼저 받고 나서 추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돈 땡겨 받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거래량과 명확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장대 음봉이 나와줬고 이것은 추세를 확정시켜 주는 고정대급의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거의 4조 원이 넘게 터져 줬죠. 예. "대응이 필요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며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제TV에서도 새해맞이 이벤트를 하는데 저희도 지금 한 종목 보유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100% 수익 구간에 달합니다. 저희도 이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좋은 기업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 나갈 예정이니까 꼭 한 번씩 기회를 잘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 알테오제는 보내주고 또 좋은 기업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새해맞이 이벤트 이후에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저희는 매년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같이 해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